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귀경길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비교적 길었던 추석 연휴였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또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의 시간은 늘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의 명절은 더욱 그렇죠.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이런 옛 속담이 있는데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에 추수철인 추석 무렵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1년 중 가장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젠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풍족하게 먹는 건 먹을 수 있습니다만 편안하게 함께 나눌 만남과 시간이 더 간절해진 명절이 돼버린 것 같네요.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 추석엔 음식도 만남도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화수 추석 특집 방송 관계로 이번 주 새농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 되는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난 명절에 이것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석의 대표 명절 음식 중 하나, 바로 이것을 넣어 만든 국이죠.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다면 더부룩한 속을 달래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미끌미끌 독특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바로 이 점액질 성분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죠. 위와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해독 작용까지. 간과 신장의 든든한 파수꾼. 또 먹고 싶어지네요. 무병장수의 의미를 가진 이것. 가을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 만점 식재료인데요. 혹시 지난 추석에 드시지 못한 분이라면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달걀은 한자어로 계란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흙 속의 알이라는 뜻의 이것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특별히 오늘 보내신 분 중 1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릴게요. Someday as I sing the song, the small town kid will come along.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직전인 16일에 국가 식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국가 최초의 먹거리 종합 계획, 농업계에서도 관심이 큰데요. 기본 골자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 농업계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1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 식량 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이 5년간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는 건데요. 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 소비 등 3대 중점 정책 방향을 실천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국가식량계획과 지역 푸드플랜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제도적 기반도 갖출 방침입니다. 이렇게 국가식량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5년 주기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의 식량 문제가 진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체계는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거죠? 네, 우선 정부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내년에 10만 톤 더 늘려서 45만 톤으로 확대를 합니다. 2025년까지 밀, 콩, 자급류를 각각 5%, 33%로 끌어올립니다. 밀은요, 지난해 3천 톤에서 내년에는 14,000톤으로, 콩은 17,000톤에서 25,000톤으로 늘리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지역 단위 식품 자급력을 높이는 내용도 있는데요.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난해 91곳에서 2025년엔 150곳으로 확충하고요.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립을 해서 이 공동 가공, 판매도 돕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내년 정부 예산에는 빠졌던 농식품 바우처 3종 사업의 회생 가능성도 높아졌다고요? 네, 이번에 국가식량계획 중점 정책에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보장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3종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건데요. 내년에 우선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3종 세트가 기사 회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안이 없어서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내년부터 수입 농산물 이력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요. 2024년부터 축산물 분야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도 도입을 합니다. 행안부, 농식품부, 식약처, 교육부 같은 이렇게 부처별로 따로따로 제공을 해온 식품 영양 정보도 통합 제공을 하고요. 제공되는 정보량도 확대를 해서 국민들의 영양 정보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요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정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 육성, 그다음에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수산물 양식 등 이제 이렇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책이 있습니다. 네. 이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는 2025년까지 72곳을 신규 육성하고요. 또 이제 농업과 축산업이 이제 순환하는 지역 단위 경축 순환 모델을 또 내년에 개발을 하겠다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경종 농업, 축산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농식품 분야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도 10월 중에 낼 계획인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1헥타르당 266kg에서 2025년 233kg으로 낮추고 또 지열과 폐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설원인 면적을 2019년 849헥타르로 2036년에는 1196헥타르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음식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내후년부터 시행을 할 방침입니다. 다만 유제품 등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최대 8년까지 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은 이 정부에서도 국내적으로 기후위기와 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을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도 이 계획이 잘 실천될 수 있을지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고춧가루인데 많은 농가들의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올해 건고춧값 전망을 좀 볼까요? 네. 올해 이 표준 건고추 산지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건고추 산지 가격의 표준 이렇게 혹은 기준으로 꼽히는 경북 서안동 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선 건고추 화건 600g 한 근당 평균 경락값이 8월 10,000원대에서 9월 들어 7,000원 후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추석 전 마지막 경매일인 17일 평균 경매 가격은 7,956원이었는데요. 10일에는 7,675원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게 이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추석 이후에 이 7,000원 선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게 주산지 농협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농가 고령화 그리고 높은 노동 강도로 고추 농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고추 강세가 지속되면서 또 많은 농가들이 건고추 이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7%, 평년보다는 9%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35%, 평년보다 15% 또 증가할 것이라는 농경영 관측이 나오면서 또 고춧값 약세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건고추값이 약세를 보인다. 이게 2019년처럼 좀 심각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고추 생산 농가들에서는 어떤 목소리 내고 있나요? 네, 이렇게 건고추값 약세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조짐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산지에서는 올해 산 건고추 수매 비축에 나서줄 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원대 5,000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먼저 고추 주산지인 경북 영양군에선 군의회가 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수입 수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고요. 16일 전국 80여 개 고추 주산지 농협을 대표하는 한국고추산업연합회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건고추 수매 비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서 정부가 5,000톤 이상의 건고추를 8,500원 이상의 수매를 해서 건고추값 하락세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연합회장인 홍성주 제천 봉양농협조합장은 국회 등의 협조를 통해서 정부가 10월 안에 수매에 나서도록 적극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시위, 집회 등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추 주산지인 이 전북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인건비가 폭등한 데다 농자재 값도 많이 인상돼서 정부가 건고추 화건 한 근당 최소 8,500원에서 9,000원쯤에 수매를 해줘야 고추 농가들도 내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죠. 생산비가 증가한 건 이제 인건비 때문에 다들 이해는 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에는 건고추 화건 한 근 산지 가격이 5,000원대로 떨어졌다. 그때 수매를 결정했던 만큼 아직은 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전용국 충남 안면도 농협 조합장은 현재 정부 건고추 비축 물량은 1,400여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수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올해산 수매 비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들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연휴가 길어도 지나고 보면 참 짧았던 것 같은데 혹시 네. 그 보름달을 보셨나요? 이쪽은 비가 많이 왔었는데. 봤죠. 아유, 보셨군요. 예, 당연히 봤고요. 다행히 이제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그쳐서 보름달을 봤는데 네. 뭐 보름달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제 얼굴도 보름달이 돼가지고 심히 이제 제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얼굴 돌려달라고요. 네네. 또 이 예.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 또 금방 빠질 겁니다. 예. 네. 자,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벌써 세 번째 명절을 맞았어요. 네. 많이들 진짜 참기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이동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 농촌 풍경은 요즘 어땠습니까?
이제 농촌에 이제 들녘은 이제 황금물결이 지금 막 출렁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조상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제 추수를 다 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추수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와 반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네. 고향을 많이 찾지 않으셔서요. 오히려 이번 명절은 좀 이렇게 한가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좀 캤고요. 고구마 캐가지고 명절 동안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어르신들 표정은 요즘 좀 어떠세요?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좀 많이 예치롭기도 했지만은요. 뭐 대부분의 이제 우리 시골 그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들이 보내주신 용돈 덕분에 또 재밌게 이제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아직까지 날씨가 좋아서 동네 모정에서 간혹 이제 고스톱 같은 걸 치시면서 이제 즐기는 모습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뭐 행복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금방 추워질 텐데 그 전에 또 약간의 여유를 느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도 좀 네. 두둑해지셨을 테고요. 네. 자, 오늘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분의 사례를 볼 텐데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관련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농촌에서는 고령의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활용하고 있는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 통장을 들고 가셔서 ATM기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그 거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뭐 계좌번호 입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깜빡하시고 찾으신 돈을 놓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구제를 받으셔야 되는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례 함께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딸이 최고구만. 아이고 용돈을 보냈댄 거랴. 저그들도 쪼들릴 텐데. 김씨언티 고춧값 100만 원 언능 보내주고 그놈으로 우리 딸 김장 담가줘야 쓰겠네. 아이고 자 3, 4, 5 자. 여보세요? 엄마. 그려 선영이냐? 추석 때 못 가서 미안해요. 맛있는 거 사서 드셔.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내 닌자 맛있는 것도 없어. 아따 그래도 이방 보냈으니까 여기 개모임 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씩 돌려야 쓰겠네. 그리고 김씨언티 지금 고춧값 보내고 있구만. 그놈으로 우리 딸 김장 담가줄 테니까 김치 걱정은 하들 마르. 3, 4, 5. 엄마, 뭐야 지금 은행이야? 번호 눌러? 아이고 그려. 7, 8. 아이고 이게 몇 번이요? 7, 9. 아이고 헷갈리는구만. 선영아 그려. 잘들 지내라. 번호 땜시 엄마가 바쁘구만. 그래 엄마. 정확히 눌러요. 또 전화할게. 그려 선영아. 김장 지달리고 있으라. 자. 아이고 하필이면 번호 누르는지 전화를 해가. 아따 헷갈리는구만. 자, 잘 들어갔겠지? 아유 선영 언니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다들 지달리는지. 아이고 알았슈. 나가 막걸리 쏠 텐께 좀만 기다려요. 자 이제 개모임 가야 형께 돈 좀 찾아야 쓰겠네. 선영이 덕에 막걸리 인심 시원하게 쓰게 생겼구만. 자 통장 챙기고 인자 나가요. 아이고 우리가 선영이 덕에 우리가 호강하네. 많이들 묵어. 내 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선영이가 똑똑했지. 맞아요. 아이고 선영엄니
고춧값 보낸다더니 돈을 찍는겨 맹그는겨 은 소식이 없어. 뭔 소리래? 아까 분명 흙에 나가 돈을 100만 원 넣는디. 아이고 절대 안 들어왔어. 여기 통장 한번 봐요. 아따 나의 말을 고루고루 못 믿는가? 통장 한번. 언니 돈이 김씨한테 안 가고 어디 딴 데로 갔나벼? 아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아까 전화하고 불러 싹고 쉬어더니 엄마야 고추값은 어디 딴 데로 가버리고 막걸리값 아이고 그건 기계에다가 그냥 놓고 왔나 보네. 아이고 그 막걸리 값을 어디다 두고 왔다고요? 그 은행 기계 그것이 묵었는가? 어디로 갔는가? 나가 급히 오면서 통장만 들고 왔나벼. 아유 미미 그럼 막걸리 값은 그 은행 기계한테 받으라고 하겠네. 아유 선영언니 어째요? 아이고 고추값 막걸리값. 우리 면사무소 아니 경찰서 가봐요. 신고는 어디다 하재? 경찰서? 기계? 아유 그냥 어디든 어여 가보자고요. 아유, 가요. 아유 내가 뭔 살아. 선영이 김장도 여주고 막걸리 값도 줘야 하는데 내 돈 어디 간겨? 아유, 통장을 직접 들고 이제 가서 고춧값 보내고 딸이 보내준 용돈으로 이제 막걸리도 좀 사고 김장 담가서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주위에서 지금 더 놀랐네요. 경찰서로 가야 되는지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기계 상대니까 더 좀 복잡해진 것 같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그렇죠. 이 어머니가 잘못 보낸 돈, 또 놓고 온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찾을 수 있죠.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한다고 해도 곧바로 이제 그 입금을 받은 상대방이 막 바로바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이제 거래하시던 은행에 가셔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은행에서 직접 이제 상대방 입금 받으신 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내가 통화를 하고 싶어도요. 네네.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를 바로 알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통화하기는 어렵고요. 은행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돈을 반환하기를 거절하시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별도의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돈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게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은행에서 돈을 전화를 했는데 돈을 돌려주세요 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반환받으시면 되고요. 이때는 뭐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이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안 돌려준다. 그때 이제 우리가 소송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급한 돈이라도 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일단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 현금은 그럼 어떻게 찾나요? 돈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닌데. 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경우는 진짜 뭐 정말 많이 발생해요. 원래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통장을 넣고 돈을 출금을 하면 통장이 먼저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과거에는 원래 돈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과거엔 돈이 먼저 나왔고 돈만 가져가고 뭐 신용카드나 통장을 놓고 가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 네네.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돈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니까 이제 이 농촌이나 뭐 겨우촌에서는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놓고 가는 거 깜빡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CCTV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이 돈을 놓고 간 돈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분을 토대로 해서 그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돈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이 다 착하시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렇게 경찰서에 돈을 맡겨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시고 가져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범죄거든요. 예.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거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CCTV를 통해서 이제 그분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제 그분을 확인한 다음에 돈 돌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돈을 돌려주지 않으시면 경찰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돌려주시고요. 그렇게 처벌 받으면서도 안 돌려주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또 소송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이제 그분이 돈을 못 돌려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해서 돈을 빨리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현금은 경찰에 빨리 얘기를 해야 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바꿔서 내가 줄을 서 있는데 앞 사람이 돈을 두고 갔다. 이럴 때 진짜 내가 찾아서 이걸 갖고 있다가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아니면 가져갔다가 나중에 말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참 그렇죠. 복잡한 문제네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건 내 물건이 아니면 바로바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돌려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ATM기에서 돈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제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가신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지갑이든 핸드폰이든 예. 그렇죠. 위에 다 이런 올려놓고. 문제가 있죠. 예. 내 물건이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발생하는 예.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나는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요. 전날에 이제 습득을 했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아침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에는요, 돌려주지 않으려는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환을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고요. 해당 은행이나 경찰에 빨리 그 물건을 맡겨놓으시는 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쓰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뒤로도 줄이 서 있고, 이 앞에 기계에는 돈이 있는데 그대로 둬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 사람한테 이걸 그대로 찾아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제 내일도 바쁜데 이걸 신고를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게 가장 현명합니까? 은행에 맡기시는 게 가장 현명하십니다. 은행에 만약 사람이 없으면 그 ATM 기계, 그 기계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돈을 챙겨서 근처에 있는 아무래도 파출소나 이런 곳에 맡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바쁘다고 해서 가시면은요, 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제 주위에도 몇 명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해결해 주신 적도 있었나요? 저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ATM기에서 가져간 돈들은 대부분 형사처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돌려주셨는데, 아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이제 돈을 이제 반환받으셔야 되는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요. 돈을 입금을 했는데 잘못 입금한 계좌가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의의 계좌여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는데 꽤나 이제 어렵게 돌려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반환 요청을 할 수도 없어서 그때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인 자녀분들에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분들의 자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절차. 그래서 이제 그 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족관계 등 증명서 같은 거를 확인을 통해서 상속인을 찾아서요. 그 돈을 이제 찾아오는 과정이 한 1년 정도까지 걸렸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먼저 요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실수를 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번호를 눌러야 하니까 그때는 진짜 전화기도 들여다보시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딱 송금하는 데만 딱 집중을 하셔야겠어요. 이게 기계를 상대하다 보니까 요즘 글씨도 크게 나오고 소리도 들려주곤 한다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이제 돈 보내거나 기계와 이렇게 돈 거래를 해야 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끝으로 좀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우리가 돈을 이제 송금할 때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받으실 분의 계좌와 성명, 그다음에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금액도 이제 간혹 가다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누르신 경우도 있고
계좌번호나 어떻게 보면은 수신인 명의 이걸 확인 안 하셔서 이렇게 사고 송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아무리 재촉을 해도 마지막 확인 과정은 진짜 꼭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박변홍사 추석 지나고 ATM기 통장으로 돈 보낼 때 조심할 점 알아봤습니다. 박형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추분입니다. 오늘 대체로 선선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에 낮 기온은 25도 안팎이 되겠는데요. 일교차는 10도 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체온 조절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과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나주 가시거리가 90m, 논산은 130m, 광산과 창원 대곡의 가시거리 15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등 꼭 켜시고요.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어떤가요? 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720명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 300여 명 정도 적고요. 오늘도 지난주 목요일보다 적은 1,7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는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일 뿐 오히려 지난 주말과 월요일에서 화요일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요일별 최다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다시 세울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이 증가했고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 증가가 뚜렷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 휴가철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추세라면 10월 중순까지 하루 확진자가 2,30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정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면서 이 4단계 지역에서는 다시 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공언했던 추석 전 1차 접종률 70%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최소 1차 백신 접종자는 누적 3,654만 명으로 인구 대비 71.2%고요.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접종률은 82.8%까지 올라갑니다. 이 접종 완료자도 2,218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43.2%이고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50.2%가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아무래도 백신 접종자 수가 적었는데요.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백신 접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화이자 백신 462만 5천 회분을 추가로 들여온 데 이어서 이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한 그 영국으로부터도 이달 중 화이자 100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의 원부자재를 만드는 미국의 기업 사이티바가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빚는 그 일회용 세포 배양액을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한 건데요. 3년에 걸쳐 우리나라 돈으로 621억 원이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서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면서도 북한에게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코로나 협력 등 시급한 것부터 서두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연설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진지한 외교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이나 자극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BTS의 활약이 또 두드러졌다고요? 네, 그룹 방탄소년단도 유엔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먼트라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BTS가 기조연설을 한 겁니다. BTS는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당하기 전했습니다. BTS의 지민 씨는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면서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새롭게 용기를 내고 도전 중인 모습이라고 말했고요. 또 BTS의 진 씨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라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또한 BTS 7명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는 발언에 유니세프가 환영의 메시지까지 냈고요. 또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본인이 연설했다면 이 BTS 같은 팝업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BTS가 참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미 이번 유엔 총회는 성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치 상황 좀 살펴보죠. 주말 내내 대장동 개발 논란이 이어졌어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가 큰 이익을 얻었다면서 이재명 지사와 얽힌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열자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이낙연 후보 측 인사들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2015년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이 논란의 회사가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이낙연 총리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이 원인이었다면서 이낙연 후보 측 비판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문제의 회사에 국민의힘 인사들도 개입해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논란의 회사를 둘러싸고 법조계 인사들이 이래저래 얽혀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논란이 계속 새롭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비판 논평을 철회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청이 지원하는 미술관 사업에 본인 작품을 전시하며 7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작품의 예산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논평을 내고 이 문준용 씨가 미디어 아트계의 세계적인 예술인이 맞다면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이 캠프 부대변인의 논평은 캠프의 공식 입장과 이견이 있어 철회했다라며 앞으로 인용하지 말아줄 것을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화예술계에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문화예술 사업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준용 씨 측도 미술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작품을 살 때 세금으로 사는 것이다라면서 이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 좀 알아보죠. 흉기난동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이 추석 당일 이 경남 창원의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서 지인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49살 A씨를 붙잡아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날 오후 7시쯤 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한 주점에서 5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4명은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11시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붙잡혔는데요. A씨는 음주를 한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향 선배 B씨가 있는 식당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또 커피 많이 드실 텐데 일회용 커피컵이 그동안 재활용이 안 됐었군요. 이걸 정부가 개선하려고 한다고요? 네, 커피 많이 드시는데 대체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기도 어려우니까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재활용이라도 잘 해보겠다고 분리수거들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재활용이 안 됐답니다. 이 플라스틱 잔은 얼핏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재질에 따라서 페트 재질이 있고 또 PP, PS 이렇게 재질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왔던 겁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이 테이크아웃 컵의 재질을 모두 페트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페트는 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고급 재질로 이 생수병도 페트 재질이어서 섞이더라도 재활용이 쉽게 됩니다. 또한 우유팩 종이는 화장지로 재생이 가능한 고품질 종이지만 재활용률이 15%밖에 안 되는데요. 안팎에 비닐 코팅이 돼 있어 따로 분류해야 되는데 이 코팅 없는 일반 종이와 묶어서 한꺼번에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우유팩이라도 멸균팩은 알루미늄 코팅이 한 번 더 돼 있어서 재활용이 특히 더 어려운데요.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구분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겉면에 멸균팩이라고 확실하게 표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갈색 맥주 페트병도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 갈색 페트병 사용도 2025년부터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채연 선수 금메달 소식 끝으로 들어보죠. 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던 18살 암벽 천재 서채연 선수가 이 스포츠 클라이밍 세계선수권 리드 종목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리드는 15m의 암벽을 6분 이내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 겨루는 경기인데 서채연 선수는 주종목답게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미 6분이 되기 전에 6분을 1분 8초 남기고 톱을 터치를 했는데요. 자신의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이자 한국 선수로는 2014년 김자인 선수 이후 두 번째 우승을 유일한 완등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파리가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502님,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 바라보며 마음이 탁 트이는 것